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평가사님께서 감정평가서 공부할 때 또 실무할 때 회계학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계학을 담당하는 현진한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간평 회계학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OT를 이제 할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감정평가사 회계학 과목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회계사하고 세무사학원에서도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학원에서도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관세사 학원에서도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격증 시험 중에서 회계학 들어가 있는 거는 다 겪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회계학 과목인데 그 시험에 대한 그 시험 문제가 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지만. 그런데 감정평가사 회계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관세사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변화가 세무사 시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이게 또 짧은 시간 내에 이 회계학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점이라기보다는 가만 보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학원에서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평가사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왜냐하면 걔네들 시험에서는 회계학하고 세법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알아서 또 전공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2년 이상의 그런 기간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 양쪽으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가져온 상태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평회계학이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면 그게 가장 빠른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학을 잘하기 위한 방법.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저하고 같이 하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제가 광고 좀 할게요, 중간에. 예.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이제 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커리큘럼에서 이제 이 학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인데, 그것도 제가 이제 요거 나올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공부를 했으면 너가 남들보다 뭘 잘하냐, 그러한 그 강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사가 강점이 없으면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니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저의 광고 시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평회계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간평회계학인데, 자, 회계학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그 다음에 정부회계가 있어요. 근데 정부회계는 여러분들 시험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보는데, 40문제 중에서 재무회계 비중이 75%예요. 그래서 75%니까 여기 공부를 많이를 해요. 예.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평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학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냐고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아마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시험 보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평회계 특징 보면 특히 여러분들은 내용이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반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간평회계학은 난이도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에서 나오는 그 출제 수준으로 난이도가 바뀌고 있어요, 진짜. 그런데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쉽다 어렵다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내용이 어렵다 그렇지 않다 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저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간평회계학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내용이 어려운 게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출제 가능하면 그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다음 연도에 표현 방식이 바뀌더거나, 예를 들어서 표로 나왔던 문제가 이제는 서술형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숫자만 달라지는 거고, 물음의 요구사항만 달라지는 거. 근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이해하면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렵게 출제된다. 예, 최근에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반전이 있죠? 근데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쵸? 내용을 이해하면 쉽다는 거죠. 예. 내용을 이해하면,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쉬워지는 거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저하고 극복할 문제니까, 요건 제가 잘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시키는 건 저의 영역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영역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금방 잊어버린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머리, 그렇죠?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연습을 병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이게 제가 충실해야 될 부분.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충실해야 될 부분이다. 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원가회계인데, 원래는 원가 관리회계인데, 이게 관리자 쓰니까 이게 자꾸 삐죽삐죽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이걸 만드느라고, 그래서 그냥 원가회계 한 건데, 여기 관리회계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가회계 문제가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그런데, 이거 첫 번째 특징을 딱 보게 되면, 내용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까 재무회계 봤을 때는 기억나세요?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용이 방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방대하다라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근데 내용이 어렵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재무회계보다 내용이 방대하지는 않지만 문제 수준 자체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가관리회계는 전부 다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를 소홀히 해요. 10문제다가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재무회계를 공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시험 공부거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처음에 이제 목표를 잡는 건 뭐냐면 꽈락이에요. 꽈락. 명과를 하는 게 왜 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점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가회계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꽈락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계학 출제하시러 가시는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무회계 전공이에요. 그럼 재무회계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쉽게 출제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는 그게 막 폭탄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난 재무회계를 준비하고 갔는데 첫 번째가 안 풀리고 1번도 안 풀리고 2번도 안 풀리고 3번도 안 풀리고 그러면 그 시험은 꽈락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회계학 시험이 36점 이렇게 평균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꽈락을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지금까지 간평 역사상 어렵게 낸 적이 없어요. 관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좀 비교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려워졌다는 게 재무회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10문제라고 얕보면 안 돼요. 예, 이게 원가회계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일단은 명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회계학에서 나는 명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시험을 자신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 자, 어렵지 않다.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고 뭐 그냥 넘어갔고. 수학을 잘해야 된다. 계산 문제니까 나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산수라고 그러죠. 산수. 산수. 왜냐하면 원가회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수학 응용 방법은 연립방정식 세우는 거예요. 1차 연립방정식 세우는 게 그게 다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수학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 뭐 공통적으로 속하는 거죠. 뭐 처음 공부해 보면. 마찬가지로 반복 연습이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해볼만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특징을 받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느니, 자, 해야 될 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구분해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1번은 어디 가고 2번이 나오죠? 예. 아, 그런가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다 깔아놓고 한번. 됐죠? 이제 이게 됐어요. 예.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거.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혼자 나는 하겠다. 혼자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최소 10년 걸립니다. 그렇죠?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이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회계학 강의는 처음에 강의로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학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제 영역이에요. 제 교재가 이제 보면, 제 교재 못 보셨죠? 이번에 새로 나오는데, 회계원리도 나오고 다 새로. 그렇죠? 예, 그 이전에도 물론 교재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교재에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예. 근데 그나마 이제 강의력으로 버텼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교재를 다 오타 싹 잡아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서 오타 발견하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발견할 때마다. 자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타학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타도 장렬해가지고 커피가 엄청 나갔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그럼 이제 문제 교재를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재 내용이 있고 그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그러니까 기본서 공부할 때도 바로 문제 내용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그걸로 이제 동시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유형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유형을 반복 학습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수업할 때 제가 강조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회계학은 예습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선행 과정이고, 이제 복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지금부터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반복 학습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문제를 풀고 그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 전공이 또 회계학이 아니고 나머지 과목들이 또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 반복 학습은 뭐냐면 기출 문제를 많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독이에요, 다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회계학 시험 문제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오고 그 문제 형식만 바꿔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풀고 그 문제를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럼 읽을 때마다 느낌이 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 문제 요구사항을 보고 문제 첫 줄을 읽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합격하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내용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말다. 회계학은 이게 순차적으로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는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자산을 공부한다? 그럼 뒤에 있는 또 자본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또 손익계산서, 특히 수익하고 비용하고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국사다 그러면 국사는 그냥 시대 순서대로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암기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공부를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걸 공부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다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거길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판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습관을 버리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일단 용어 자체부터 생소하기 때문에 잘 까먹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회계학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어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교재는 100페이지인데 서브노트는 150페이지예요. 서브노트는 핵심 요약 노트인데 교재가 100페이지인데 150페이지를 했다는 거는, 그거는 서브노트가 아니라 본인이 다른 교재를 서술한 거죠. 저술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이번에 교재에다가 그 중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서브노트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교재 한 권만 가지고 거기다가 옆에 여백이 있거든요. 신경 많이 써도요. 그래서 교재 보면 옆에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이런 여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 제가 알려줘요. 뭐를 어떻게 적어라 이렇게 표시하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 교재를 서브노트화로 단권화시키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하고 기출문제하고 이제 보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회계학 공부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좀 알게 되면. 그러면 다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회계학 시험 가서 내가 이거 회계학 자신 있고 남들보다 또 잘하니까 회계학에 매달리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 꽈락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회계학 80점을 맞으러 가겠다. 안 돼요. 그분은 떨어져요. 그렇죠? 나는 회계학을 60점 넘게 60점만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효율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바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커리큘럼은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나눠준 거기도 있을 거니까 첫 번째는 기본 단계에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핵심 요약 단계인데 요게 이제 여기서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할 거예요. 요 교재도 또 나올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예, 요거 아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그냥.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정 동용 문제 단계. 실제 나오는 기출 문제, 제가 예상 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과정 동안 요 과정 동안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3개월 이렇게 2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다 나타난 겁니다. 강점. 좀 제가 말하기에도 너무 흐뭇한데 일단 교재가 좋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말 하면서 창피하지가 않아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랬다 이제 오타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건데 뭐 저는 저럴 줄 알았다면서 막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시간 내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강의가 된다 하는 겁니다. 빨리 강의하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회계 원리 강의.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휘발성이 높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오래 저장되도록 하나의 접근 방법.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달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T계정이라든가 또는 분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 속에 이제 머리 정리하는 이제 그러한 일관된 접근 방법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시험에서 딱 빨리 이제 바로 보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강점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있는데 뭐 이거 세 개로도 충분하니까 뭐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열정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에 자, 좋은 강의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주 그때는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 바삭바삭 붙으라는 말은 못 하겠고 아무튼 이렇게 앞으로 좀 전진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앉는 순서가 바로 뭐예요? 이게 합격하는 순서예요. 앞사람부터 합격해요. 회계에서 이거 선의선출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명심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